자, 먼저 문제를 보면 두 개의 원이 A랑 B에서 만나고 있고요. 두 개의 넓이가 주어졌는데 S1과 S2의 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부채꼴과 삼각형 뿐이라는 거. 그러므로 곡선이 나와 있을 때는 부채꼴을 찾아주시고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삼각형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먼저 S1을 보면은 S1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의 일부기 때문에 부채꼴을 찾아주세요. 중심이 O'이니까 이런 식으로 부채꼴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부채꼴에서 S1 이외에 또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S3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S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채꼴 A5'B에서 S3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S3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S3를 보시면 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중심을 찾아서 부채꼴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S3는 부채꼴 A5B에서 지금 마름모로 보이는데요. S2를 뺀 모양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S1은 부채꼴 A5'B에서 S3를 빼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S1이었거든요. 근데 S3는 다시 부채꼴 A5B에서 S2를 빼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슬쩍 보니까 S1-S2가 문제여서 지금 우리가 정리한 S1에서 S2를 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S1이었는데 다시 S2를 빼게 되면은 S2가 사라지면서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S1-S2는 부채꼴 A5'B에서 부채꼴 A5B의 넓이를 빼는 결과가 되겠죠. 자,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 한번 적어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심각이 있는 버전인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채꼴 A5'B의 넓이를 하면 2분의 1 반지름은 문제에서 3이라고 했고요. 9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중심각은 이만큼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6분의 5파이니까 맞은편도 6분의 5파이겠죠.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중심각이 될 것이고 부채꼴 A5B를 보면은 역시 똑같이 반지름이 3이니까 9 곱하기 그리고 중심각은 그림에서 바로 6분의 5파이예요.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분의 12파이에서 6분의 5파이 빼주니까 6분의 7파이. 둘 다 2분의 1 곱하기 9가 있어서 2분의 9로 묶어주면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9 곱하기 6분의 2파이가 되고 약분해주고 6과 9도 약분해주면 2분의 3파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를 볼 텐데요. 박스 안에 두 개의 리미트가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가를 보시면 x가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분모는 0이 됨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이 5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0분의 0골인 거죠. 그럼 분자에 1을 대입했을 때 F1-G1도 0이 됩니다. 그러므로 F1은 G1이 되겠죠. 또 두 번째는 x-1이 있을 때 분자에 fx가 있죠. 이 다음에 f1이 오면 미분계수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gx는 원래 문제에 있었으니까 다시 써주고 지금 마이너스 f1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럼 다시 플러스 f1을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f1과 g1이 똑같기 때문에 다시 g1을 더해줘도 결과는 같죠.
그러면 한번 끊기면서 분수가 두 개로 나눠지고 x-1분의 fx-f1과 마이너스로 뽑고 리미트 써주면 분모는 똑같이 마이너스 앞으로 뽑았으니까 gx-g1이 되겠죠. 그러므로 둘 다 미분계수의 모양이 돼서 f'-g'1이 되고 그것이 지금 문제에 있는 결과 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에 관한 얘기였고 나에 관한 얘기로 또 가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럼 또 아래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분자에도 1을 넣어주면 그러면 f1 하나씩 빼주고 g1-f1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아까 f1과 g1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나에서는 0분의 0꼴에서 건질 건 없어요. 지워주고 x-1분의 fx 다음에 f1이 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EF1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개만 가져와서 마이너스 F1 GX 다음에 아까 EF1이었으니까 F1이 하나 남았는데요. 어차피 F1과 G1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주시고 이 부분은 F'1, 이 부분은 G'1이 될 거예요. 그래서 F'1 더하기 G'1은 7입니다. 그럼 아까 F'1 마이너스 G'1은 5였으니까 이 밑으로 가져가서 연립을 좀 해주면 두식을 더하면 이 F'1은 G'1은 없어지고 12가 되겠죠. F'1은 6을 대입해주면 G'1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도 리미트가 나와 있는데 x에 1을 대입하면 분모가 또 0이 되니까 0분의 0꼴 분자를 또 대입을 해주면 f1-a는 0이 되겠죠. 그러면 a는 f1과 같을 거예요. 그럼 a 자리에 f1을 넣어주면 x-1, fx-f1은 f'1이 되니까 6이 될 것이고 그럼 6은 b 곱하기 g1이니까 b는 g1분의 6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 곱하기 b니까요. a는 f1이고 b는 g1분의 6자예요. 해주면 어차피 f1과 g1은 같았잖아요. 약분이 되면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지수함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3보다 작을 때의 지수함수와 3 이상일 때의 지수함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3보다 작을 때는 y는 2의 x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0,1을 지나면서 x축이 점근선인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x가 3보다 작을 때만 그려지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이런 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3보다 작은 왼쪽만 남겨두고 오른쪽은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수함수를 볼 텐데 두 번째 지수함수는 좀 복잡해요. 우선 밑은 4분의 1인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는 x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그냥 숫자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숫자. 그러면 이만큼만 y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y는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어느 정도 또 y축으로 어느 정도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4분의 1의 x제곱은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아까 그래프랑 3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아래 그래프에다가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3은 4분의 1, 3 더하기 a 그럼 마침 얘네 둘이 지워지게 되겠죠. 면서 8이 남습니다. 우리가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3을 대입하면은 3,8이거든요.
그러면 3,8에서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모양이라서 내려가는 그래프를 이어주긴 하겠지만 이건 이런 식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X축 밑으로 내려갈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는 수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점근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 저는 그냥 대충 그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확실한 거는 3보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 y는 2의 x제곱만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정수인 점의 개수를 먼저 세도록 할게요. y값이 8인 곳은 한 곳이 있겠죠. 7인 곳도 한 곳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점근선이 x축이기 때문에 y값이 0인 곳은 없겠지만 y값이 1인 곳까지 그래서 이미 여기서 8개의 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개수는 23개니까 나머지 15개의 점을 오른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인 점, 6인 점, 5인 점 이런 식으로 점을 찾아서 이쪽에서 15개의 점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점을 찍기 시작했을 때 이 값이 y가 7인 곳이거든요. 마지막 점이 지금 좌표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얘네들을 합쳐서 15개의 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y는 k라고 하면요. 우리 개수를 셀 때는 빼고 플러스 1이니까요. 이것이 15개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8-k는 15 k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y 좌표가 마이너스 7인 걸로 봐서 점근선은 마이너스 7인 점 바로 아래에 있는 y는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지수함수에서 원래는 x축이 점근선인데 지금 y는 마이너스 8이 된 걸로 봐서 y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식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로 표시했던 이 부분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옮겨주면 마이너스 16 양변 마이너스에 곱해주고 3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제곱 a는 마이너스 5 3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14번 문제를 읽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습니다. 가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f0과 g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gx의 식에다가 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0은 f0 더하기 이렇게 되고 f0과 g0이 모두 0이기 때문에 절대값 f'0도 0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f'0도 0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f0도 0이라고 했고 프라임0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에서 중근을 가짐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나를 보면은 방정식 fx는 0은 양의 실근을 갖는다. f는 0,0을 지난다고 했고 fx는 0이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양수 쪽에 아무거나 잡아보면 프라임 0이 0이면서 이 두 점을 지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다를 보면 절대값 fx는 4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y는 절대값 fx를 그려볼 텐데요. fx의 마이너스인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절대값 fx가 4라고 했기 때문에 y값이 4인 점이 3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4가 이쯤에 있으면 y값이 4인 점이 2개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실근의 개수가 3개여야 되니까 4가 이쯤에 하나, 둘, 3개의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fx의 그래프에서는 극소점이 올라가서 4가 되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소값은 마이너스 4.
극소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fx의 식을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고 0에서 중근이고 그리고 해를 하나 더 가지니까 x의 제곱 그리고 양의 실근은 k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선 여기가 k가 되겠죠.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미분해주면 x로 묶어주면 극대와 극소가 나오는 것은 0과 3분의 2k가 되겠죠. 지금 그림에서 0에서 극대 나오는 거 확인해주고 극소가 나오는 것이 3분의 2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식에다가 3분의 2k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f 3분의 2k는 3분의 2k의 제곱 저는 지금 이곳에 넣어주고 있어요. 9분의 4k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k는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하니까 k의 세제곱은 27이 되고 k는 3이 되겠죠. 그러면 fx는 x의 제곱 x 빼기 3이 되고요. 문제에서 g3을 물어보기 때문에 g 쪽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f3 더하기 절대값 f'3입니다. f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0이 되고요. 프라임에다가 3을 대입해줄 텐데 프라임의 식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k에다 3 대입하면은 6x가 되고 그러면 절대값 3 넣어주면 27 마이너스 18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주어지고 코사인 ABC가 주어진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기역에서 AC의 길이를 물어보는데요. 두 변과 기인각이 각 ABC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C의 길이를 구해주도록 할게요.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BC 코사인 끼인각인 ABC가 되겠죠. 25 16 5, 4, 20 코사인 ABC는 8분의 1 41-5라서 36이고요. 그러므로 AC의 길이는 6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옳겠죠. 니은으로 가서 EA와 EC의 길이가 같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길이에 관한 얘기를 묻는다고 할지라도 잘 모르겠으면 그때는 항상 각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라서 저는 이 각을 A라고 하고 이 각을 B라고 할게요. 원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3 때 했던 어떤 현이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EC에 대한 원주각이 B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도 원주각이 존재하니까 이쪽으로도 B가 되는 거죠. 또 AE에 대한 원주각을 또 살펴보면은 AE에 대한 원주각이 또 B거든요. 이쪽으로도 여기에 있는 각도 B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삼각형 AEC를 다시 보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EA와 EC의 길이가 같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역과 니은 모두 옳아요. 자,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삼각형 ABD가 보이실 건데요.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의 크기임을 이용하면 이 부분이 A와 B의 합인 A 플러스 B가 돼요. 그러면 이때 AD 삼각형을 봐주세요. 니은에서는 EA와 EC의 길이가 같다까지 했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각이 같아지므로 AE와
D2까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D2가 8분의 31임을 보려면 EA나 EC의 길이를 구해도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EA와 EC가 들어간 삼각형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보려고 해요. AEC 삼각형을 보면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A도 모르고 EC도 모르니까 둘 다 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ABC를 세타라고 하면 AEC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세타와 마주보는 각이기 때문에 각 AEC는 세타와 합쳐서 180도가 돼요. 그러면 AEC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역시 코사인의 법칙을 이용해서 x에 관한 식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6은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두 변이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보 바뀌고요. 지금 제가 ABC를 세타로 놨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문제에서 주어진 8분의 1이고 36은 2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이고 양변에 4 곱하면 9x의 제곱이 144가 되고 x는 4가 됩니다. 디귿은 틀리게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간단한 문제이지만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2차 부등식이 언제나 0보다 커야 되는데요. 이 2차식 자체를 y라고 놓으면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는 U자형인데 3x의 제곱이니까 아래로 볼록일 것이고 그러면 그림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세 가지의 그림 중에서 y값이 항상 0보다 큰 그림은 x축에 닿지 않는 이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은 x축에 닿지 않기 때문에 y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것이죠. 참고로 두 번째 그림은 x축에 닿는, 즉 y값이 0이 되는 곳이 한 곳 있어서 해가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x축에 닿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서 해가 두 개,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저는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하도록 할게요. b는 마이너스 2 로그 2의 n이지만 b'은 2를 나눠서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의 n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해가 없기 때문에 0보다 작아요. 치환해줘도 좋고 그냥 이 상태로 인수분해를 해주도록 할 텐데요. 마이너스 제곱해도 그대로 플러스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로그 2의 n으로 묶으면 이것이 0보다 작으니까 로그 2의 n이 0과 3 사이가 되겠죠. 가운데 항이 로그 2의 n이기 때문에 모두 로그 2로 바꿔주면은 로그 2의 8. 로그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0을 로그의 모양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n의 범위는 1부터 8까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자연수 n의 개수니까요. 2부터 7까지가 되겠죠. 정답은 6개가 되겠습니다. 19번 수열 문제인데요.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일 때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AN도 들어있고 SN도 들어있으니까 뭔가 좀 식이 정신이 없는데요. 하나로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SN과 AN이 같이 들어있는 식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잖아요. 또 SN 더하기 1에서 SN을 빼면
a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an과 an 더하기 1 대신에 s에 관한 식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n 더하기 1에다가 sn 더하기 1 마이너스 sn을 넣고 또 an 자리에는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전개를 해줄게요. 자, 양변에 똑같이 있는 sn 더하기 1과 sn은 지워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sn의 제곱은 sn-1 sn 더하기 1이겠죠. 이것을 항수 순서대로 써보면 n-1번째가 먼저고 그 다음 n번째고 그 다음 n 더하기 1번째인데 지금 n-1번째와 n 더하기 1번째를 곱한 것이 가운데 항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본 점화식이었죠? 등비수열에서 본 점화식입니다. 자, 그래서 SN은 등비수열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AN은 등비수열이 아니고요. SN이 등비수열이 되겠죠? 자, S를 쭉 써보면 S1은 A1과 같기 때문에 2고 S2는 A1 플러스 A2니까 6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3이 곱해진 거 보이시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S5 다섯 번째 항이니까 그냥 쭉 써볼게요. S3은 3 곱하면 18, 4는 54, 다섯 번째는 162. 정답은 162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면 직선 y는 mx와 절대값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절대값 x-1이 들어있으니까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클 때는 fx는 x-1은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그래서 3x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쪽이 음수니까 양수로 변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지금은 y는 mx와 y는 fx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는 함수로 나타낼 건데요. 교점의 개수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x 더하기 2를 그려볼 텐데요. 1을 대입하면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가 1인 x 플러스 4를 그릴 건데 얘도 x가 1을 향할 때 1을 대입해 주면은 5가 되니까 1,5에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제 y는 mx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y는 mx는 y절편이 없기 때문에 0,0을 지나는 것은 확실하고 그런데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m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먼저 비교를 좀 해주기 위해서 아까 fx의 기울기가 3이랑 1이었는데요. m이 1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보시면 파란 그래프랑 그러니까 fx 그래프랑 만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또 기울기가 3일 때 자, 이때도 이 부분이 이제 평행하니까요. 계속해서 연결을 해도 만나지 않겠죠. 자, 이 두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m이 1인 그래프를 만약에 좀 더 눕혀보면 이런 식으로 눕힌다고 하면은 파란 그래프랑 이쯤에서 만날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남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m이 1보다 작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날 것이고 다시 지금 m이 3일 때보다 더 세워지게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또 파란 그래프랑 한 점에서 만나게 됨이 보이시죠? 그래서 GM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m이
1과 3 사이일 때는 만나지 않고 1보다 더 눕혀질 때, 즉 기울기가 1보다 작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3보다 클 때는 또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gm이라는 함수는 m이 1과 3일 때 값이 달라지니까 gm은 1과 3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gx는 이미 연속이 아니잖아요. 1하고 3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러면 1하고 3에서 hx가 0의 값을 가져야지만 연속이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H5는 대입하게 되면은 4 곱하기 1 8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면은 A, B는 2이고 AC와 BD는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C 대 BD는 1대 2이고 H가 AB를 1대 3으로 내분하기 때문에 AH 대 HB는 1대 3이겠죠. 그리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각각 소문자 R, 대문자 R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써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소문자 R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보면 AC 대 BD가 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AC는 K로 놓고 BD는 2K로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ABC에서 변과 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각을 해야 될지 애매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사인 제곱 CAB를 줬기 때문에 저는 ACB를 세타라고 놓고 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할게요.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 BC는 2R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세타가 되면은 각 A, B, D는 좀 더 연장선을 그어보면요. 평행하다면 동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쪽은 세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반대쪽은 180도에서 세타를 뺀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D에서도 사인 법칙을 해보면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이 AD 는 이번에는 대문자 R. 자, 아까 형광펜으로 칠했던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저는 괄호를 풀어서 4R제곱 마이너스 4R제곱 그리고 곱하기 사인 제곱 저는 각 CAB를 세타라고 놨으니까요. 는 5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R의 제곱은 2R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AD로 바꿔주고요. 그러면은 4R의 제곱이 있는 곳에 사인 제곱 세타분의 AD의 제곱 또 4R의 제곱은 2R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R 대신에 사인 제곱 세타 BC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은 분모랑 딱 맞아서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랑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러면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은 51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21번 공통 부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제이고 그래서 사인 법칙 하나만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번 다 쓰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D의 제곱을 제가 바꿔볼 건데 AD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AD의 제곱은 AB의 제곱 4 더하기 BD의 제곱 저는 2K로 놨으니까 4K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K 그리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그런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8k. 또 BC의 제곱은 삼각형 ABC를 보면서 코사인 법칙 4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K 코사인 세타. 지금 계산했던 것을 넣어서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을 해주면 4 더하기 4K의 제곱 마이너스 정리하면 3K의 제곱 4는 사라지고요. 플러스 12K 코사인 세타는 51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H는 AB를 1대3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AH 대 BH가 1대3이니까 이를 1대3으로 나눠보면 이 부분은 2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자, 확대해서 보시면 AHC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은 K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2K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코사인 세타 부분에 2K분의 1 넣어주면요. 3K제곱 더하기 6은 51. 3K제곱은 45. K의 제곱은 15가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C의 제곱이기 때문에 K의 제곱이겠죠. K 구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22번 양수 A와 1차 함수 fx가 있고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gx가 있습니다. 가에서 보면 함수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g'x는 적분되어진 함수를 다시 미분하는 것이니까 함수 그대로 써줄 때 x 넣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g'x는 첫 번째 괄호에서 2와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갖게 되는데요. 가에서는 g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2랑 마이너스 2라는 해가 있는데 왜 극값을 갖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두 번째 괄호에서도 2랑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둘 다 중근을 갖기 때문에 극값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값 fx 마이너스 a는 0, 즉 절대값 fx는 a의 해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림에서 한번 보면은 fx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이고 기울기가 플러스면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올라와서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음수인 부분은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 경우에도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음수인 부분은 올라오겠죠. 그러면 두 경우 다 V자 형태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는 a인 곳이 2랑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y값이 a인 곳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가운데 있는 뾰족점은 0이 될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직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같은 경우는 2분의 a, 왼쪽 같은 경우는 역시 두 칸분의 a지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므로 y는 절대값 fx는 x가 0보다 큰 곳에서는 2분의 ax가 될 것이고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ax가 되겠죠. 자, 이제 나로 가볼 텐데요. g2가 5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2를 넣어주면 0에서 2까지, 그리고 절대값 ft 자리에 지금 0에서 2까지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2분의 ax를 넣어줄 텐데 ft니까 t로 바꿔서 2분의 t 마이너스 a dt 계산하면은 5가 나올 거예요. 0에서 2까지. 두 번째 괄호에서 2분의 a를
인테그랄 앞으로 뽑아서 t-2 전개하면은 d세제곱 적분해주면은 (0에서) (2까지) 2 대입해주면 (0은) 대입하면은 0이니까 마무리해주면은 12-3분의 16 통분하면은 12는 3분의 36이겠죠. 뺄셈 해주면 3분의 20 3분의 10a가 되고 이것이 5가 나와야 되니까요. 양변에 3 곱해주면은 10a는 15 a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G0-G-4인데요.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윗끝에다가 0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0에서 0까지니까 G0은 0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G-4만 계산하면 되겠죠. -4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아래끝 윗끝 바꿔주면은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4부터 0까지 그리고 -4부터 0까지면은 x의 0보다 작은 부분 -2분의 ax 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t 넣어주면은 -2분의 at -a 역시 -2분의 a로 묶어주고 -4에서 0까지 t제곱 빼기 3 t 플러스 2 dt 적분해주면 (0을) 대입하면은 모두 0이 나오니까 0 마이너스 괄호 열고 -4를 대입하면요. -64 더하기 3분의 128이고요. a는 아까 2분의 3 나왔으니까요. -2분의 2 계산해주면 -4분의 3 괄호 안에 통분해주면 -192 더하기 128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3분의 -64가 되고 약분해주면 3, 3 사라지고 16이 되겠습니다.